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소설집에는 마침내 서서히 빈집, 사우다드, 화담, 진옥 토끼 풀밭에 밤이 내리면, 연화 마주치다, 너를 기억한다, 군문, 시인의 까만 이슬, 이렇게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작품은 아스라한 슬픔과 연민, 그리고 깊은 여운을 담고 있고요. 상처 치유, 그리고 스스로 달래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합니다. 오늘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경권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작가님의 섬세한 문장과 따뜻한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소설집을 내신 작가님을 축하해주기 위해 바쁜 시간 중에도 함께해주신 노래 손님이 계십니다. 김대성 스테파노님의 축하 무대로 북콘서트의 문을 열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알려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성 스테파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권 작가와의 인연은 제가 영등포구 당산동 성당에서 제가 30대 때 경권 작가님이 그때 한 10대였을 거예요. 첫 곡은 제비꽃이라는 노래를 그때 저와 또 경권 작가의 어린 소녀 때 만난 거를 인연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새처럼 나르고 싶어. 장난을 걸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가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밭뒤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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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경건 작가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겪는 아픔을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달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와 십자가는 모두 다르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작가님과 함께 진정한 치유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 경건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오시는 길에 괜찮으셨어요? 네. 이틀 전인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오늘 날씨만큼은 진짜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고 또 주말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따뜻하고 또 반가운 자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제 책도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소설집 내시고 작가님 삶에도 좀 변화가 많이 생기셨죠? 소설집 나오고 나서요. 나오고 나서.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그 학교를 광주에서 좀 다니기도 했고 또 그 후에도 광주가 너무 좋아서 좀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광주에서 두 탕 뛰고 왔습니다. 근데 메인은 여기 오늘이 메인이고요. 연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이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광주의 제2의 고향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빛고울 광주에서 작가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과 만나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상담, 독서 관련된 심리상담 일을 하는 일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그 당시에 어르신들하고 3년을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30여 분이 오셨었어요. 많이 오셨네요. 친정집에 온 것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환영하시고 못 만났던 분들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가 돼서 너무나 축하도 많이 받고 기운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작가님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네. 이 헛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오랜만에 전화요. 네. 저는 진짜 굉장히 오래 봐왔지만 오늘 이렇게 막 헤어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오시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신경 쓰신 모습을 한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인공답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가족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죠? 네. 조카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조카분들 계세요? 엄마 오셨고 네, 어머니 그리고 오셨고 우리 동생 내외 왔고요. 네, 네. 진짜 좋네요. 네. 인사 정도 받아. 우리 막 꽃다발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지금 고모인가요, 그러면? 작가님이? 이모께 꽃다발 전달 한번 하러 용기를 한번 내볼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조카분들 앞에서 이렇게 작가로 데뷔하신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시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작가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콘서트 열면서 오늘도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기분 어떠세요? 연예인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누릴 때까지 누려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는 길에 사실은 홍대에 오는데 제가 사실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좀 하는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죠. 좀 이따 몇 시에 갈게. 근데 나 너무 떨린다. 왜 네가 떨리니? 내가 떨려야 되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고 축하하는 마음이고 반갑고 무한 격려를 해주러 오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저 지금 좋습니다. 네. 이제는 작가님 긴장감이 이제 다 풀리실 것 같으시죠? 네. 아니신가 봐요. 우리 아저씨 가셨을까요? 네. 정말 사랑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
부르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맞아요. 긴장이 풀렸어요. 그 아저씨 저 기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타 배우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냥 그저 좋았거든요. 근데 또 마침 문예창작과 문학을 전공을 좀 하시기도 하셔서 저에게 책도 추천해주고 그래서 다소 뭐 유명한 연예인 아니어도 저한테는 영원한 첫 번째 연예인이어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풀렸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으로 시작되어서 저도 아주 흐뭇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이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다시문학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다시문학의 우리 편집위원이시고 또 시인으로 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경본 작가님하고 같이 다시문학을 운영하고 있는 편집위원 박찬호이자 박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본 작가님 만난 거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워낙 자주 만나서 오래 만났던 사람보다는 더 오히려 끈끈한 그런 어떤 업무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문학 이 소설집은 다시문학을 갖다가 사실은 웹진도 나왔거든요. 그 웹진을 만드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신 게 우리 경권 작가님이시고 제가 남의 작품 평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문장도 그렇고 저는 한강 못지않게 한강식 타입으로 봤습니다만 한강 못지않은 문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분들께서 귀하신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경권 작가님께 축하 메시지를 또 보내오셨어요. 다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 신현아 작가 경권 첫 소설집 하담 아마 모든 작가들이 겪었을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움 또 자랑스러움 가끔은 실망 좌절 또 성취다 뭐 성취 같은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우리 경근 씨를 좀 사로잡고 있을 것인데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나의 마지막 소설집이 아니라 나의 첫 소설집이니까 시작이다. 나는 다음 소설집에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은 소설을 쓸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이 책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지 이 소설 자체 하나만 가지고 즐거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또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즐거운 날인데 수강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즐거운 날인데 마음껏 즐기시고 단 나는 작가라는 것, 작가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 독자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또 사회에 공헌도 해야 되고 작가로서 문학적인 성취를 후배 작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까지 동시에 누리면서 즐기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첫 소설집 성제를 축하하며 선생님이 할 말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현 선생님, 여러분들 책 첫 장을 펼치시면 추천사로 만나보실 수 있는 소설가시고요. 우리 경권 작가님과는 대학 은사님으로 연을 맺어서 정말 귀한 인연 이어오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또 메시지로 보내주시니까 또 굉장히 감동스럽고 정말 사랑받는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추천사 중에서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갔던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좀 공감이 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읽어도 괜찮아요. 저에게 뭐라고 경권 작가님이 하셨냐면 언니 내 흑역사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구조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싫어해도 싫어하는 줄을 모르고 싫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꿋꿋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경권이 저는 딤프나라고 사실 부릅니다. 같은 세례명으로 경권이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이렇게 그 삶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귀한 인연들을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는 그 생각에 정말 감동스럽게까지 했어요. 이 작가님에게 또 귀한 분이 또 한 분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경번 작가님 새해 첫 출간 소설 화담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문단에 아주 비참 여성 작가가 출범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 되세요.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을 저는 처음 이렇게 받아들고 경번? 그리고 또 화감? 사우나드? 이렇게 약간 궁금증이 계속 연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네. 경번은 혹시 난 국어를 잘 몰라 하더라도 허난설원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허난설원의 자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20살 때 받았던 이름, 성인식 때 받은 이름. 네. 허난설원은 뭐 난설원이라고도 부르고 허난설원 아니면 뭐 초이라고도 부르고 경번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 중에서 경번이라는 이름을 대학내 은사님께서 한문학 하시는 분께서 제가 졸랐거든요, 술자리에서. 어르신들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필명 있고 그러던데 저도 나중에 글 쓰고 나면 등단하면 저도 필명 있을까봐 필명으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시더니 경번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난설원 문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가지고 경번의 이름을 곧바로 쓰지는 못했지만 그냥 제 일기장이나 어디 수첩이나 그런 곳에다가 늘 경번의 이름을 새기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는 꼭 글을 쓰면은 등단을 하게 되면 경번 이름으로 나는 활동을 하리라. 그래서 늘 새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단편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화담. 그런데 경번 작가님의 첫 소설집의 타이틀로 삼으셨어요. 그 화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꽃화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야기 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꽃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화담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요, 주인공 등장인물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소설이 설사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제 소설로 만나는 독자분들하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만나는 저의 지인분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글을 쓸 때 나의 글이 그렇게 메시지가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닿았으면 좋겠다. 네.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화담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화담이라는 책은 상처를 넘어서 치유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서평을 읽었습니다. 상처의 본질과 치유의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내었고 또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울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치유로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좀 강렬하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치유는 내 안에 상처를 씹고 씹어 달아질 때 시작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곱씹어봄으로써 고통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작가님과 나눌 이 시간이 무척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더라고요.
이 작품을 작가님과 함께 편집하면서 누구보다 더 면밀히 또 깊이 있는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청평가 국문학부를 모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제로부터 즐거움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짐이 많으세요? 네, 많습니다. 네, 뭘 들고 올라오신 거죠? 제 소개 먼저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 읽고 글을 쓰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한 작가님들, 뭐 신경숙 작가님, 또 박완서 작가님, 네. 그런 분들 왜 이렇게 출판사에 원고 투고할 때, 아유, 여기 잘 좀 내봐. 설마 그건가요?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막 잘 좀 내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경번 작가님이 잘 좀 내봐 하고 저한테 주셨던 원고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귀한 거네요. 이 뭉치로 내내 편집에 참여하시고 서평까지 멋지게 적어주셨던데요. 오늘 작가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무대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제가 원래 잘 떨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조금 떨리네요. 이제 물어봐 주세요. 네. 어쩌냐? 지금 무대가 굉장히 조명되면 굉장히 더 작가님 땀을 땀을 많이 많이 흘리셔서 얼른 끝내드릴게요. 우리 서평가님하고 작가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신 걸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저도 이제 경권 작가하고 2000년도에 친구의 연을 맺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래됐죠. 네. 그때 이제 가톨릭 그 친구들끼리 다음 사이트에서 막 인터넷이 활발할 때 다음 사이트에서 가톨릭 친구이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나이가 나오는데? 알아요? 용띠 친구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 용을 만들었어요. 괜찮죠? 모여 용. 저는 사실 용띠보단 좀 어리게 생겼지만 용띠라고 그냥 해주세요. 모여 용을 갔죠. 가서 이제 거기서 이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에 이제 별로 친해질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제던 살았고 이 친구도 서울 살아가지고 친해질 일이 없었는데 네. 제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네. 되게 좀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명동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미안해 나 좀 늦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어서 와.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제가 근데 주머니에서 사실은 나 이거 사느라고 늦었어 하고 짠 하고 산타페 캔커피를 내밀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나도 너 기다리면서 이걸 샀어. 산타페가 4캔이 된 거예요. 졸지에. 네. 자기 거 하나씩만 샀으면 됐을 텐데 나나 얘 하나 얘도 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산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저희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두 분이 닮았네요, 진짜. 마음만 닮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가장 먼저 이 책을 만나보셨고 또 편집에 함께 하시면서 누구보다 면밀하게 이 책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 다 읽으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원고가 상당해요. 혹시 보이실까요? 아이고야. 여기 네. 깨 같은 글씨도 보내주고요. 막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데 막 큰 글씨도 보내주고요. 네.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데 아마 네네. 여러분 이 중에서 읽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요. 경번 작가 다음으로 제가 이 소설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제일 처음 본 첫 번째 독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소설이 마치 경번 작가의 자식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네. 조카 같아요. 아, 저에게 조카와 같이 조카 같은 소설입니다. 네. 욕 아니에요? 발음 조심해 주세요. 네. 조카 같은. 네. 이 책을 저도 다 읽고 왔는데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꽃이 등장해요. 제가 좋아하는 능소화도 나오고요, 난초도 나오고요. 되게 정말 다양한. 그리고 제목에도 있죠. 진홍토끼 풀밭에 있는 그 아주 진홍색. 네, 정말 예쁜 다양한 화초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뒷면을 처음 먼저 표지를 먼저 다 살펴보게 되잖아요. 뒷표지에 심영섭 영화평론가님께서 써놓으신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쓰디쓴 진창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언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소설 안에서도 이 꽃의 이미지가 좀 굉장히 상당해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작가님? 네, 질문. 꽃이 이 소설 안에서 정신 다양한 꽃이 나오잖아요. 소설 안에 편마다 꽃이 거의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죠. 화단에도 그렇죠. 능소화가 맞아요. 나오고요. 네. 이 꽃의 의미가 특별히 있어요. 꽃으로 무엇인가를 이미지화하려는 시도를 하신 건가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의미 없어요. 특별하게 난 능소화를 꼭 하고 이 능소화로 이 소설의 능소화 꽃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국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방금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하셨듯이 난 능소화 꽃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만 만나도 돼요. 근데 소설 전체적으로 지금 한두 편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제일 많이 읽은 분, 또 읽으신 분이 계시는데 소설 읽다 보면 이게 밝고 감동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두침침한 분위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을 꼭 왜 이렇게 경본 소설은 계단을 내려가? 계속 내려가요. 어디 카페를 가도 어둡고. 계단을 내려가고 반지야. 맞아요. 반지하에도 살기도 하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막 어둡고, 그죠? 그리고 이런 도시에 있는 골목길이 아니라 좀 어두컴컴한 골목길 좀 회색빛도 맞아요. 있고 조금 흐린 날씨도 좀 느껴지고 눈도 많이 와요. 맞아요. 눈도 좀 오고 맞아요. 그럼 꽃을 좋아하세요, 작가님? 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좋아했었지만 이제 좀 그래서 저는 꽃을 받을 줄도 몰랐고 네. 할 줄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꽃도 선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네요. 음. 별 다른 의미는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소설을 다 쓰고 나서 꽃이 많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꽃은 뭔가 이렇게 피어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환하고 그런 거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희망의 노래처럼 생각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둔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지만 독자분들은 도대체 능소가 왜 들어간 거지? 왜 들어간 거지? 이건 무슨 뜻이지? 여기 꽂힌 여자는 도대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하시죠, 내용이. 막 이렇게 꽃 얘기하고 막 꽃이 많이 나오고 막 근데 작가님의 이 글들을 저는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장면이 정말 되게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그 장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셔서 책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런 장면들 속에서 나를 마주하고 또 그 상처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 꽃들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과 서평가님께 가장 애정이 가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화담 안에 실린 7편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가장 애정 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다? 하나, 둘, 셋! 사우다드. 찝찝봄이네요. 짠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네, 짠거 아니에요. 사우다드 저도 이 사우다드 제목이 특이하네 그랬거든요. 좀 낯서시죠 여러분?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사우다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고 어떤 그림책에서 알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간단하게 사우다드는 그냥 단어로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네. 어떤 슬픔, 아니면 상처, 아니면 지난 삶, 앞으로의 삶,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
방법을 사실은 다른 거였었는데 네. 사우다드가 너무 확 박혀가지고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서평가님은 이 작품을 왜 꼽으셨어요? 이 얘기는 아까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잠깐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덕분이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이 친구가 책을 사주고요. 글을 쓰라고 응원을 해주고요. 네. 자기가 이제 키운 거죠, 저를. 써먹으라고. 키우니까 써먹는 거예요. 자기 소설 읽어봐달라고. 네. 그래서 읽어보는데 그러려고 그랬나? 그런가 봐요. 돈 많이 썼습니다. 이 소설의 이제 여자 주인공이 꽃집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어떤 네. 슬픈 일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 소설의 제목은 뭘로 할까? 하고 막 얘기를 둘이 주고받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고 있는데 네. 또 아시잖아요. 이 친구 자기 물건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너무 진심으로 웃었나요? 그날 저에게 그림책을 들고 온 거예요. 그 그림책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라는 그림책을 갖고 왔어요. 네. 나 이 책 샀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넘겨보다가 네. 거기에 한 구절이 있었어요. 사우다드라는 딱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요. 깊이 사랑했지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거나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찬란한 슬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나 물건일 수도 있다. 슬픔으로부터 달아나게 하기보다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날카롭게 만든다. 슬픔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기본값이다. 이런 뜻으로 네. 사우다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어떤 그 감정의 기쁨, 슬픔, 우울, 고독 뭐 이런 감정들이 네. 사전에 있는 의미가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이 그랬어요. 되게 기묘하죠? 이거는 우리 경권 작가가 쓴 소설인데 마치 이 소설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닌데 네.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되게 가셔서 이거 읽어볼 때 한 편 한 편 다 내 얘기 같아. 그런 부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얘기는 이거는 슬픔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마냥 슬프지는 않으면서 막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데 마땅히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사우다드 아닐까? 슬픈데 찬란한 슬픔인데 마냥 슬프진 않아. 뭔가 희망적이기도 하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마치 너가 있어야만 너한테만 어울리는 단어야. 그런 단어를 찾고 있을 때 이 사우다드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사우다드 어때? 동시에 해가지고 동시에 붙인 야 이름이 이거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7개 중에 뭘 먼저 읽을까 네. 고민하신다면 이 작품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들 가셔서 사우다드 먼저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우다드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저러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 두 분이 직접 골라낸 구절을 한번 짧게나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78페이지인데요. 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시절 모든 것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간다. 기억의 행복과 결핍의 슬픔은 여전히 입에서 터지는 탄산의 죄책감이 되어 달콤하지만 쓸쓸한 기억으로. 우리 경권 작가가 이 문장을 쓸 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는데 이 문장을 쓰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달래지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독자분들도 자신을 통해서 어떤 힘듦을 달랬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사랑하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고 있습니다. 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 얘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딱 생각났을 때 그렇죠. 누군가한테 위로
술 한잔해, 뭐 커피 마시자, 밥 먹자 하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주인공이라서 가운데 있는데 양 옆에 있는 이 두 분들이 25년 동안 그리고 우리 셋의 조합은 우리 빨리 잘해야 되죠. 우리 셋의 조합은 20몇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처음 이 자리에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요세피나랍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또 여기 언니한테 위로를 받고 밥 먹자 막 조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차 마시자 그리고 막 기쁜 일 슬픈 일 막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고 해요. 1시간 넘게 통화하고 나서도 그래 중요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저도 앞으로도 더 살아갈 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생각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슬픔과 위로를 주는 거는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방금 윤정 작가가 얘기했듯이 내가 스스로 하는 체험, 아하 체험, 이런 거였어,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오히려 회복력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튼튼해진 느낌, 건강해진 느낌? 그래서 나 이제 힘들지 않아, 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자세라고 해야 돼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제 문장을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를 아직 인지 못하고 그냥 써놓은 거였는데 우리 윤정 작가가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막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고 다듬어주고 야 이게 정말 그 뜻인 것 같아 이런 뜻 아니겠니? 야 우리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 자기 회복의 우선은 나한테 시작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한겨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작가님? 사우다드는 조금 성인들 중년 이상 분들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 여정의 분위기가 있었더라면은 그 204페이지는 너를 기억한다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인데요. 너를 기억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고등학교 때 조금 쓰기 시작했어요. 문해 창작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돼서 소설을 쓰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20대 때 출판사를 다니면서도 소설책도 끊임없이 계속 읽었었고 소설을 좀 쓰고 있었는데 그 젊음이 있잖아요. 막 놀고 우리 윤정 작가랑 막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소설을 정작 못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었고 15년이 넘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5학년이 됐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20대 얘기는 글로 적어보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물론 일기장도 있고 앨범도 있고 사진도 있고 우리 싸이월드도 다 있고 막 그런데 20대 때 내가 소설을 못 적었구나, 20대 그 젊음의 얘기를 그 당시에 고민했던 걸 못 적었구나라는 아쉬움에 그 당시에 적다가 마른 소설을 다시 쓴 게 너를 기억한다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설들은 좀 이제 중년 이상 여성들 아니면 이제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얘기에 좀 고독, 고난, 뭐 상처, 외로움 이런 게 있다라면은 20대의 외로움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문체는 그렇게 크게 뭐 밝지는 않아요. 너를 기억한다도 다소 좀 낮은 느낌의 목소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제가 직접 얘기를 지금 드리면은 20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고민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생각했었지 하는 걸로 해서 대화에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게 보충 설명이고요. 제가 그냥 줄여서 읽을게요. 이 한 페이지를 다 읽은 건 너무 길고 그래도 단어라든가 한 문장으로 해서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수없이 애쓰기도 했다라는 사실도 지금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어렴풋이 예상할 뿐이다. 봄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잎이 조급해하지 않아. 빠르게 자라든 느리게 자라든 저마다 그 속도를 지키는 것 같아.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오는 그것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추억을 통해 인생은 천천히 지나간다는 말도 함께 떠오른다. 불경한 꽃말이 없듯이 추악한 추억도 없는 것이다. 그토록 견딜 수 없던 시간도 지나고 나면 다시 그리워지니 시간이란 얼마나 많은 어제를 삼켜버린 구멍인가. 내용들이 정말 시간을 거쳐서 작가님의 마음 안에서 또 머릿속으로 또 성숙한 그 시간들을 거쳐서 발효가 되어 소설집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평가님께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한테요? 네네. 경건 작가님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7편들이 너무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뭐 빈집, 맨 처음 나와 있는 빈집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24년 동안 이 친구를 알았지만 편집을 하면서 처음 만난 글이에요. 이 글은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쓴 건가요? 이게 데뷔작인가요? 그쵸? 네, 처음 이제 작가로서 거예요, 편집? 이름을 드러낸 작품인데요. 처음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편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쫙 다 7편을 놓고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시인의 까마니슬과 세 번째에 있는 화단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너를 기억한다는 요즘 젊은 작가의 상 수상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년. 네. 거기에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글을 보고도 네가 쓴 거 맞아?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20대 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쓰고 싶었어. 어쩐지 좀 젊더라. 네 글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는 작가로 남아줬으면 좋겠지만 편집은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앉아서 회의를 하면요. 네. 7시간, 8시간도 좋아요. 집에 못 갑니다. 편집은 다른 친구에게 부탁해주세요. 잠깐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도 이 친구한테 맡기게 될 것 같은데. 저 절교하려고요. 전화번호 바꾸고 이민 가려고요. 정말 얼마나 긴 시간 함께 고민하고 편집자로서도 애써주셨는지 정말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주는 건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는 건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가를 작가로 만들어주는 건 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경건 작가의 독자로 남아있는 한
우리 작가는 아마 계속 글을 쓰는 작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작가를 작가로 만드는 건 누구? 네, 독자입니다. 돌아가실 때 책 한 권씩 더 사가시고요. 사인도 꼭 받아가시고요. 네, 네. 떡도 챙겨가세요. 아, 좋네요. 아유, 말씀 안 들었어. 어떡해.